오늘 밤의 이야기를 시작하기 전에 먼저 하나만 여쭙겠습니다. 여러분은 혹시 저주를 믿으십니까? 한 사람에게만 계속해서 불행이 찾아온다면 그것이 정말 우연일까요? 아니면 조선 중기 전라도 어느 산골 마을 사람들이 저주받은 여자라고 부르는 여인이 있었습니다. 이름은 춘심. 그녀는 3번이나 시집을 갔습니다. 첫 번째 남편은 혼인한 지 1년 만에 갑자기 병으로 죽었습니다. 두 번째 남편은 2년 만에 산에서 떨어져 죽었습니다. 그리고 3번째 남편은 지금 죽어가고 있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수군거렸습니다. 저 여자가 남편을 죽인다. 팔자가 새서 남편 복이 없는 거야. 저 여자 근처에 가지도 마라. 하지만 이 이야기에는 여러분이 전혀 상상하지 못할 반전이 숨어 있습니다. 과연 춘심은 정말 저주받은 여자일까요? 아니면 이 모든 것 뒤에 숨겨진 진실이 있는 걸까요? 본격적인 이야기를 시작하기 전에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지금 어디서 이 이야기를 듣고 계신지 댓글로 남겨주세요. 댓글 남겨주신 모든 분들께 이 이야기처럼 기적 같은 일이 찾아가기를 바라겠습니다. 그해 봄이었습니다. 전라도 산골 마을 송정리. 이곳에 25의 젊은 과부 춘심이 살고 있었습니다. 춘심은 매일 아침 일찍 일어나 우물가로 나왔습니다. 하지만 우물가에 다른 아낙네들이 있으면 춘심은 멀찌감치 서서 그들이 떠날 때까지 기다렸습니다. 저기 춘심이 온다. 어머, 피해야겠어. 재수 없게. 가까이 가면 우리도 과부 될지 몰라. 아낙네들은 황급히 자리를 피했습니다. 춘심은 그 모습을 보며 씁쓸하게 웃었습니다. 익숙한 풍경이었습니다. 물을 길어 집으로 돌아가는 길. 아이들이 춘심을 보고 손가락질했습니다. 저 아줌마가 남편 죽이는 귀신이래. 엄마가 절대 가까이 가지 말래. 춘심은 고개를 숙이고 빠르게 걸었습니다. 눈물이 나려고 했지만 꾹 참았습니다. 집에 도착했을 때 춘심은 잠시 멈춰 섰습니다. 집 안에서 기침 소리가 들렸습니다. 3번째 남편 덕보의 기침 소리였습니다. 춘심의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또 시작되는 건가? 방으로 들어가자 덕보가 이불을 뒤집어 쓰고 누워 있었습니다. 여보, 물 좀. 덕보의 목소리가 가늘게 떨렸습니다. 춘심은 황급히 물을 따라 덕보에게 건넸습니다. 덕보는 떨리는 손으로 물을 받아 마셨습니다. 당신, 괜찮아요? 춘심이 걱정스럽게 물었습니다. 괜찮아. 그냥 감기인 것 같아. 하지만 춘심은 알고 있었습니다. 첫 번째 남편도 이렇게 시작했습니다. 가벼운 기침으로. 그리고 한 달 만에 세상을 떠났습니다. 춘심의 머릿속에 과거가 스쳐 지나갔습니다. 첫 번째 남편, 철수. 혼인한 지 1년 만에 알 수 없는 병으로 죽었습니다. 의원들도 고개를 저었습니다. 이상합니다. 이렇게 갑자기 죽을 병이 아닌데. 두 번째 남편, 만석. 산에 나무하러 갔다가 떨어져 죽었습니다. 하지만 이상한 점이 있었습니다. 만석은 산을 잘 아는 사람이었습니다. 평생 산에서 일했는데 그런 사람이 떨어지다니. 마을 사람들은 수군거렸습니다. 첫 번째는 우연이라 쳐도 두 번째까지. 저 여자 뭔가 있어. 귀신이 씌었나?
팔자가 사나워서 남편 복이 없는 거야. 그리고 지금 세 번째 남편 덕보마저 병이 들었습니다. 춘심은 덕보의 손을 꽉 잡았습니다. 여보, 의원을 불러야 해요. 이번엔 절대 안 돼요. 덕보가 힘없이 웃었습니다. 괜찮아, 춘심아. 나는 안 죽어. 당신은 저주받은 여자가 아니야. 하지만 춘심은 믿을 수 없었습니다. 두 번이나 같은 일이 일어났는데 이번에도 똑같을 거야. 춘심의 눈에서 눈물이 주르륵 흘러내렸습니다. 그날 밤 춘심은 잠을 이룰 수 없었습니다. 옆에서 덕보의 거친 숨소리가 들렸습니다. 기침이 점점 심해지고 있었습니다. 춘심은 조용히 일어나 밖으로 나갔습니다. 밤하늘에는 별이 총총했습니다. 춘심은 마당에 무릎을 꿇었습니다. 그리고 하늘을 향해 빌기 시작했습니다. 제발, 제발, 이번만은 살려주세요. 하지만 하늘은 대답이 없었습니다. 그저 차가운 바람만이 춘심의 뺨을 스쳤을 뿐입니다. 사흘이 지났습니다. 덕보의 병은 더욱 깊어졌습니다. 이제는 일어나지도 못하고 누워만 있었습니다. 춘심은 마을 의원을 불렀습니다. 의원은 덕보의 맥을 짚어보더니 고개를 저었습니다. 이상합니다. 병의 근원을 알 수가 없습니다. 마치 누가 독을 먹인 것처럼. 춘심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습니다. 독이요? 의원은 춘심을 빤히 바라보았습니다. 그 눈빛에는 의심이 서려 있었습니다. 아닙니다. 제 생각의 겁니다. 하지만 이 병은 약으로 고칠 수 없습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하나요? 의원은 잠시 망설이다가 말했습니다. 굿을 해보시는 게 어떻겠습니까? 굿이요? 네. 이건 병이 아닌 것 같습니다. 혹시 모르니 무당을 불러보십시오. 의원이 떠난 후 춘심은 한참을 망연자실했습니다. 굿. 정말 저주인가? 그날 저녁 마을 무당이 찾아왔습니다. 무당은 백발의 노파였습니다. 그녀는 춘심의 집에 들어서자마자 얼굴을 찌푸렸습니다. 기운이 이상합니다. 무당은 덕보를 살펴보고 집안 곳곳을 돌아다녔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춘심을 똑바로 바라보았습니다. 당신 이미 2번 과부가 되었지요? 춘심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렇습니다. 무당은 깊은 한숨을 쉬었습니다. 역시 저주입니다. 춘심의 다리에서 힘이 빠졌습니다. 저주요? 그렇습니다. 당신에게는 남편을 죽이는 귀신이 붙어 있습니다. 춘심의 머릿속이 하얗게 변했습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하나요? 덕보를, 제 남편을 살릴 방법은 없나요? 무당은 잠시 침묵했습니다. 하나, 있습니다. 춘심의 눈에 희망이 번쩍였습니다. 무엇이든 하겠습니다. 제발 가르쳐 주세요. 무당은 춘심을 똑바로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당신의 목숨과 남편의 목숨을 바꾸는 겁니다. 춘심은 숨이 멎는 것 같았습니다. 목숨을 바꾼다고요? 그렇습니다. 산신령께 100일 기도를 드리십시오. 그리고 마지막 날 당신의 목숨을 바치겠다고 맹세하십시오. 그러면 남편이 살 수 있습니다.
춘심은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정말 그러면 덕보가 살 수 있나요? 무당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하지만 한 가지 조건이 있습니다. 남편은 절대로 알아서는 안 됩니다. 만약 남편이 알게 되면 둘 다 죽습니다. 춘심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알겠습니다. 하겠습니다. 사실 무당의 말은 거짓이었습니다. 아니, 정확히 말하면 무당은 진짜 무당이 아니었습니다. 무당은 춘심의 집을 나와 마을을 벗어났습니다. 그리고 산 중터 한적한 곳에 이르고 무당 옷을 벗자 그 안에서 나타난 사람은 중년의 사내였습니다. 바로 덕보의 형 덕칠이었습니다. 덕칠은 무당 옷을 나무 밑에 숨기고 마을 뒷산으로 올라갔습니다. 그곳에는 또 다른 남자가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어떻게 됐소? 덕칠은 씩 웃으며 말했습니다. 완벽하오. 저 여자 100일기도 하겠다고 했소. 그 남자는 바로 첫 번째 남편의 형이었습니다. 좋아. 그럼 이제 진짜 계획을 시작하는 거요. 덕칠은 품에서 작은 약병을 꺼냈습니다. 이것만 먹이면 사흘 안에 죽소. 그럼 저 여자가 3명이나 죽인 역적 계집이 되는 거요. 두 사람은 서로 마주보며 웃었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왜 그들은 춘심을 죽이려 하는 걸까요? 그리고 첫 번째 남편과 두 번째 남편은 정말 그들이 죽인 걸까요? 진실은 이야기는 10년 전으로 거슬러 올라갑니다. 춘심의 친정아버지 윤진사는 부유한 양반이었습니다. 그는 죽기 직전 춘심에게 비밀을 하나 알려주었습니다. 춘심아, 잘 들어라. 우리 집 뒷산 큰 바위 아래 보물이 묻혀 있다. 윤진사는 평생 모은 금은 보화를 뒷산에 몰래 묻어두었던 것입니다. 아무에게도 말하지 마라. 내가 정말 어려울 때만 파서 쓰거라. 그리고 윤진사는 세상을 떠났습니다. 하지만 이 비밀을 엿들은 사람이 있었습니다. 바로 첫 번째 남편 철수의 형이었습니다. 그는 춘심이 시집 오기 전부터 윤진사 집에서 일하던 머슴이었습니다. 보물, 뒷산 큰 바위 아래 철수의 형은 눈이 번쩍 뜨였습니다. 그리고 동생 철수에게 춘심과 혼인하라고 부추겼습니다. 동생아, 저 집딸이 괜찮더라. 내가 장가 가면 우리 집안도 일어설 수 있어. 철수는 형의 말을 듣고 춘심과 혼인했습니다. 하지만 혼인 후 철수의 형은 춘심을 압박하기 시작했습니다. 처남 되시는 분, 친정 보물이 어디 있소? 시댁이 이렇게 가난한데 좀 도와줘야 하지 않겠소? 하지만 춘심은 끝까지 비밀을 지켰습니다. 모르는 일입니다. 그런 건 없습니다. 그러자 철수의 형은 동생을 죽이기로 결심했습니다. 동생이 죽으면 춘심은 다시 시집을 가겠지. 그럼 보물을 찾을 방법이 생길 거야. 철수의 형은 동생의 음식에 천천히 독을 탔습니다. 아무도 모르게 조금씩. 그리고 철수는 1년 만에 죽었습니다. 춘심은 과부가 되었습니다. 하지만 철수의 형의 계획은 실패했습니다. 춘심은 친정으로 돌아가 버렸고 다시는 보물 이야기를 꺼내지 않았습니다. 그로부터 2년 후 춘심은 두 번째 남편 만석과
재혼했습니다. 이번에는 철수의 형이 직접 나섰습니다. 만석에게 접근해서 말했습니다. 처남 되시는 분, 아시오? 당신 아내 친정에 큰 보물이 있소. 만석은 처음엔 믿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철수의 형이 계속 부추기자 만석은 춘심을 다그치기 시작했습니다. 당신 친정에 보물이 있다며 어디 있소? 춘심은 고개를 저었습니다. 그런 건 없어요. 아버지가 남긴 건 아무것도 없어요. 하지만 만석은 계속 의심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만석은 춘심을 몰래 미행했습니다. 춘심이 친정 뒷산으로 가는 것을 보고 만석은 확신했습니다. 역시 보물이 있구나. 만석은 춘심이 돌아간 후 혼자 산에 올라가 보물을 찾으려 했습니다. 하지만 그때 뒤에서 누군가 나타났습니다. 바로 철수의 형이었습니다. 철수의 형은 만석을 밀어버렸습니다. 만석은 절벽 아래로 떨어져 죽었습니다. 그리고 철수의 형은 산을 뒤졌지만 보물을 찾지 못했습니다. 다시 2년이 흘렀습니다. 춘심은 세 번째 남편 덕보와 혼인했습니다. 이번에는 철수의 형이 덕칠과 손을 잡았습니다. 덕보의 형인 덕칠에게 말했습니다. 내가 아는 비밀이 있소. 당신 아우의 안에 큰 보물을 숨기고 있소. 두 사람은 계획을 세웠습니다. 춘심을 저주받은 여자로 만들어서 마을에서 쫓아낸 후 보물을 찾겠다고. 그래서 덕칠은 무당으로 변장했고 춘심에게 거짓 예언을 했던 것입니다. 춘심은 무당의 말대로 100일 기도를 시작했습니다. 매일 밤 남편이 잠든 후 뒷산 산신당으로 올라가 빌었습니다. 제 목숨을 가져가시고 제 남편만은 살려주십시오. 하지만 춘심은 몰랐습니다. 자신이 산에 오를 때마다 누군가 자신을 지켜보고 있다는 것을. 바로 덕보였습니다. 덕보는 아내가 매일 밤 몰래 산에 오르는 것을 알고 몰래 뒤따라갔던 것입니다. 그리고 춘심의 기도를 모두 들었습니다. 제 목숨을 가져가시고 남편만은 살려주십시오. 덕보의 눈에서 눈물이 흘렀습니다. 당신, 나를 위해 목숨을. 덕보는 그 자리에 주저앉았습니다. 그리고 깨달았습니다. 자신의 병이 무당의 저주 때문이 아니라는 것을. 누군가 자신을 죽이려 한다는 것을. 덕보는 집으로 돌아와 생각했습니다. 누가, 왜? 그리고 며칠 후 덕보는 형 덕칠이 이상하게 행동하는 것을 발견했습니다. 덕칠은 자꾸만 춘심에게 물었습니다. 아우야, 내 아내 친정에 뭔가 남은 게 없더냐? 덕보는 눈치챘습니다. 형님이 뭔가를 노리고 있구나. 덕보는 춘심에게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여보, 당신 친정에 혹시 특별한 게 있소? 춘심은 깜짝 놀라 덕보를 바라보았습니다. 왜 그런 걸 물으세요? 덕보는 춘심의 손을 잡았습니다. 나를 믿어주시오. 당신에게 해가 될 것은 절대 안 하겠소. 춘심은 한참을 망설이다가 마침내 입을 열었습니다. 사실은 아버지가 뒷산에 보물을 묻어두셨어요. 덕보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역시 그것 때문이었구나. 그날 밤 덕보는 결심했습니다. 보물을 찾아서 모든 것을 끝내기로. 하지만 덕보가 뒷산을 파헤쳤을 때 큰 바위 아래서 나온 것은
금은보화가 아니었습니다. 그 안에는 편지 한 장과 평범한 돌멩이들 뿐이었습니다. 덕보는 떨리는 손으로 편지를 펼쳤습니다. 춘심아, 이 편지를 읽고 있다면 너는 정말 어려움에 처했겠구나. 하지만 미안하다. 아버지에게는 보물이 없다. 아버지는 평생 청렴하게 살았고 남은 것이 아무것도 없다. 하지만 한 가지. 아버지가 너에게 남긴 진짜 보물이 있다. 그것은 바로 너를 진심으로 사랑하는 사람을 알아보는 눈이다. 만약 내 남편이 이 편지를 함께 읽고 있다면 그 사람은 보물이 없다는 것을 알고도 너와 함께 있을 것이다. 그런 사람이 바로 진짜 보물이다. 사랑하는 딸아, 행복하거라. 아버지가 덕보는 편지를 읽고 한참을 멍하니 있었습니다. 그리고 웃었습니다. 그는 편지와 돌멩이를 챙겨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그리고 춘심에게 모든 것을 보여주었습니다. 여보, 당신 아버지의 편지요. 춘심은 떨리는 손으로 편지를 읽었습니다. 그리고 눈물을 흘렸습니다. 아버지, 보물은 없었군요. 덕보는 춘심을 꽉 끌어안았습니다. 아니요, 보물은 있소. 춘심이 눈물 젖은 얼굴로 덕보를 바라보았습니다. 당신이 내 보물이요. 금은보화가 아무리 많아도 나를 위해 목숨까지 바치려는 당신만 못하오. 두 사람은 한참 동안 서로를 껴안고 울었습니다. 그리고 덕보는 말했습니다. 이제 형님과 그 일당을 처리해야겠소. 덕보와 춘심은 계획을 세웠습니다. 먼저 덕보는 병이 더 깊어진 것처럼 연기했습니다. 여보, 나 이제 안 될 것 같소. 춘심도 슬픈 척 울었습니다. 여보, 제발 버티세요. 소문은 빠르게 마을에 퍼졌습니다. 덕보가 죽어간대. 역시 춘심은 저주받은 여자야. 세 번째 남편까지. 덕칠과 철수의 형은 기뻐했습니다. 드디어 그 여자를 마을에서 쫓아낼 수 있어. 그리고 100일째 되는 날, 춘심은 산신당으로 올라갔습니다. 덕칠과 철수의 형이 몰래 뒤따라갔습니다. 산신당에서 춘심은 큰 소리로 외쳤습니다. 산신령님, 제 목숨을 가져가시고 제 남편을 살려주십시오. 그때였습니다. 숨어있던 덕칠과 철수의 형이 뛰어나왔습니다. 하하, 역시 당신이었구나. 산신령 타령하며 남편들을 죽인 개. 춘심은 놀란 척했습니다. 누구세요? 덕칠이 다가오며 말했습니다. 이제 들통났소. 당신 보물 내놔. 안 그러면 마을 사람들에게 다 고발하겠소. 그때 뒤에서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형님, 무슨 보물 말씀이십니까? 덕보였습니다. 덕칠과 철수의 형은 얼굴이 하얗게 질렸습니다. 내가 왜 여기? 덕보는 씩 웃으며 말했습니다. 제가 죽을 줄 알았습니까? 덕보 뒤로 마을 사람들이 우르르 나타났습니다. 덕보가 미리 불러 모은 것이었습니다. 여러분, 들으셨습니까? 형님과 저 사람이 보물 때문에 제 아내를 모함한 것을. 마을 사람들은 경악했습니다. 뭐, 춘심이 죄가 없다고? 그럼 첫 번째 남편과 두 번째 남편도. 덕보는 모든 진실을 밝혔습니다.
철수의 형이 첫 번째 남편에게 독을 탔고 두 번째 남편을 절벽에서 밀어 죽였으며 자신도 독살하려 했다는 것을, 그리고 모든 것이 존재하지도 않는 보물 때문이었다는 것을 마을 사람들은 분노했습니다. 덕칠과 철수의 형은 관아에 끌려갔습니다. 그리고 춘심은 마을 사람들 앞에서 눈물을 흘렸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춘심에게 다가와 사과했습니다. 미안하오, 춘심. 우리가 당신을 오해했소. 춘심은 고개를 저었습니다. 괜찮습니다. 이제 진실이 밝혀졌으니. 그날 이후 덕보의 병은 신기하게도 나았습니다. 사실 그것은 신기한 일이 아니었습니다. 덕칠이 먹인 독을 더 이상 먹지 않았으니까요. 그리고 무엇보다 춘심의 간절한 기도가 덕보를 지켜줬기 때문입니다. 사람들은 이것을 기적이라고 불렀습니다. 저주받은 여자가 축복받은 여자가 된 기적. 그로부터 10년이 흘렀습니다. 춘심과 덕보는 행복하게 살았습니다. 아이 둘을 낳고 작은 농사를 지으며 소박하지만 따뜻한 삶을 이어갔습니다. 어느 봄날 오후였습니다. 춘심과 덕보는 뒷산에 올라가 아버지가 남긴 그 돌멩이들을 보았습니다. 여보, 이 돌들 어떻게 할까요? 덕보는 생각에 잠겼습니다. 그리고 미소를 지으며 말했습니다. 이것들로 우리 아이들을 위한 작은 집을 짓는 게 어떻겠소? 춘심은 환하게 웃었습니다. 좋아요. 아버지도 기뻐하실 거예요. 두 사람은 손을 맞잡고 산을 내려갔습니다. 그 모습을 보며 마을 사람들은 말했습니다. 저 두 사람 참 좋아 보이네. 진짜 보물은 금은이 아니라 사람이구먼. 그렇습니다. 춘심은 3번 시집을 갔습니다. 첫 번째는 욕심에 눈먼 사람에게, 두 번째는 의심에 눈먼 사람에게, 그리고 세 번째에서야 비로소 사랑으로 눈뜬 사람에게 진짜 보물을 찾았습니다. 금은보화가 아니라 자신을 진심으로 사랑하고 자신을 위해 목숨까지 걸 수 있는 사람. 그것이 바로 세상에서 가장 귀한 보물이었습니다. 여러분, 오늘 밤의 이야기는 여기서 마칩니다. 저주라고 생각했던 것이 사실은 시험이었고, 그 시험을 통과했을 때 진짜 축복을 만난 이야기. 이 이야기가 여러분의 마음에 작은 위로가 되었기를 바랍니다. 혹시 여러분 주변에도 진짜 보물 같은 사람이 있다면 오늘 밤 그 사람에게 고마움을 전해보시는 건 어떨까요? 다음 이야기에서 또 만나요. 좋은 밤 되세요.